자, 2부입니다. 저희 3프로TV는요, 전 세계의 글로벌 통신원을 지금 같이 네트워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50분 정도 되는 통신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통신원들을 연결해서 현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네.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그래요? 소개 먼저. 어마어마한 네. 분, 제가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다른 곳에서도 이 특파원을 좀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제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여쭤볼 텐데, 자, 러시아 카잔 통신원 강경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3프로TV 구독자분들하고는 처음 만나 뵙는 거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따따르스탄에 있는 카잔 연방대학교 국제관계대학에서 러시아와 투르키의 국제관계, 그리고 러시아 내 투르크 민족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강경민 박사과정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어디 지역이었죠? 따따르 비크? 그 지역 이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러시아 안에 있는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따따르스탄 공화국입니다. 따따르스탄 공화국.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그 KBS 세계는 지금에서도 좀 통신원 일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우리 강경민 통신원을 연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조만간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저희 뭐 농담 삼아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 그 대선 주자가 나는 푸틴의 표를 뺏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칠 정도로 러시아 대선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지만 그래도 이제 푸틴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 대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러시아 대선에는 지금 총 11명의 이제 최종적인 후보가 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나왔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에는 그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 11명의 이제 후보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자, 네. 지금 대선 일정이 어떻게 예정돼 있죠? 네, 지금 이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푸틴을 비롯해서 11명의 지금 대선 주자가 후보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게 그 러시아 대선이요.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들러리 같아 보이거든요. 원래 이렇습니까? 이게 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후보 등록의 절차도 있고, 그리고 그 등록된 후보를 검증을 해서 최종적인 후보를 선택이 된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선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찌되었던 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정으로 볼 때는 들러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그 한국에서는 사실 과거 이제 푸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네. 과거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 선거 때 그 강한 아주 그냥 푸틴과 대적할 만한 그런 후보가 나오게 되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홍차 사건이 많이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약간의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반대되는 그 세력을 좀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좀 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러시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다루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러시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그렇게 그 결과로 볼 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부의 언론 관리 하에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결 구도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는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강 구도가 거의 이제 굳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의 대선 구도는 어떤 정세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네, 러시아에는 그 이제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6명의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11명의 후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11명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도 러시아 안에 뭐 유명한 뭐 그 SNS 그 유튜버라던가 네. 아니면 뭐 환경운동가들도 이제 후보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논외로 두고 되게 좀 재밌게도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리스 나데르진이라고 하는 네. 그 러시아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이 네. 아.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특별 군사 작전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러시아를 과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그 후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결 구도라고 굳이 좀 이제 보자면 네. 이 보리스 나디즈인가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예,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 이름이 보리스 나데즈딘. 즈딘. 나데즈딘. 네. 나대진. 나댔네 좀. 아 이거 홍차 드시겠네. 참. 예. 와. 근데 생각보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의 막강 권력처럼 우리는 밖에서 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맞서는 인물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이제 여당, 그러니까 러시아 정당은 그 통합 러시아 당을 이제 떠오르시곤 하지만 근데 실제로 뭐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라는 그 당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뭐 공정 러시아, 특히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를 표방을 하는데 이러한 각각 이제 특색 있는 당들이 있고 이러한 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푸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8.5% 이상의 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예. 네, 이때 이제 지지를 단순히 이제 지지만을 본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러시아의 업무 만족도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그 러시아의 업무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51.4% 이상을 보였습니다. 예.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예. 사실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같아서 도대체 이 인물이 러시아에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보시면 어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집권을 한 엘친 대통령 때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디폴트 상황이었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등장한 푸틴이라는 인물이 바로 러시아 경제를 부흥을 시켰고 그리고 러시아를 지금 현재 이미지 강한 러시아의 그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에 반열을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제가 볼 때는 뭐 외교적인 평가, 그다음에 특별 군사작전 이후의 평가, 그리고 경제적인 평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폴트 상황 이후에 경제 회복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농지의 10% 이상이 바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푸틴 대통령 이전 그리고 소비에트까지만 하더라도 그 넓은 농경을 그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원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기
분 바로 인물이 푸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국토가 광활하지만 푸틴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항공,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순환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러시아의 광활한 뭐 우랄 산맥이라던가 코카소스 지역, 그다음에 뭐 볼가 지역, 그다음 흑해 지역까지 전체 러시아를 그 이제 교통망을 이룬 예, 당사자가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로 외교적인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외교적인 거는 이미지와 그다음 결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서 외교 무대에서 서슴없는 발언과 그리고 행동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이미지를 지금 현재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거에 관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군사작전 이후 이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푸틴 대통령의 두 가지 트랙을 걷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라던가 정부를 반대할 경우에는 강압적인 이제 그 법 제도 하에 강압적인 처벌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 군사작전을 의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사망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예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러시아어로 게로이라고 하는 영웅 칭호 또는 사타르스탄 경우에는 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영웅이라는 칭호를 칭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미지화로서 영웅 칭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푸틴 대통령은 아직도 확고한 그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요거는 좀 제가 요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생각 나서 제가 뭐 좀 네. 질문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과거에 많은 뭐 외교적인 평가, 뭐 경제적인 평가가 정말 괜찮았으나 지금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 또는 뭐 러시아가 글로벌적으로 약간의 좀 고립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네. 좀 젊은 세대에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 푸틴에 대해서 그렇게 마냥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음.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지금 좀 불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포커스가 바로 경제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번에 그 특수 군사작전이 바로 시작된 이후에는 그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어나면서 뭐 해외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상품들을 많이 러시아에서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동시에 러시아 물가가 굉장히 순간적으로는 좀 혼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과거에 알다시피 그 크림반도 이슈 이후에 그 미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을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금융 제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러시아 안에 있는 미르 카드 및 금융 시스템을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금융적인 어려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흔히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코카콜라라던가 스타벅스가 러시아에서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갔지만 코카콜라라던가 그 이외에 이제 국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와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투르키예 등 일부 그 러시아의 그 우호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편집숍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브랜드들이 러시아로 이제 입점을 했고, 이 편집숍을 통해서 러시아의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라던가 상품, 그리고 재화들이 들어옵니다. 우회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내가 불편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체감을 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생활하는데도 실제로도 어려움을 느끼기는 어려움을 저는 사실은 많이 못 느꼈네요. 밖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뭐 어떤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냐면 이것도 준비된 건 아닌데 어차피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아내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몇 이제 군인의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죠? 군인의 아내 그분들이
내 남편이 빨리 우리나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서 사실 저는 반감이 많지만 뭔가 언론이 통제되어서 우린 그래 보이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우라는 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우가 뭐냐면 바로 영웅 칭호예요. 네. 단순히 근데 이거를 뭐 메달을 준다던가 해서 칭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자 돌아가신 분의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전쟁에 참전을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업적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주택가에 이분에 대한 기념비 아니면 이름을 새겨 넣어서 그 영웅임을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가족, 나의 나의 민족이 죽어도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그 나라에서 버리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만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 아니면 네. 박사 수료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한국의 언론에 노출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그렇군요. 현재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좀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겠지,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길이어야지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실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딱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 거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뭔가 두 손 두 발 들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물가도 혹시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좀 경제적 사정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 살기에 괜찮습니까?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한국도 그리고 다른 유럽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물가는 사실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가적인 면에서는 다들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을 사실 처음에 막았잖아요. 네. 근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러시아는 2014년도 크림반도 이후에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어요. 시스템이라 하면 당연 전산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르라고 하는 미르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제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르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한국에 온라인 은행들 있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온라인 은행 계좌를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미르카드 온라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즉, 이 얘기는 글로벌 제재가 단순히 금융 시스템을 퇴출을 시켰지만 네. 그 시스템 밖에서 러시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느끼지 못하겠죠.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제 국제 결제망에서 그렇죠.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이 금융 시스템을 바로 가동시켜서 국민들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만들어놨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좀 많이 돌았잖아요. 그 내부에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일단은 공식적인 언론 기사로는 당연히 안 나오고 이제 밈이라고 해서 흔히 돌아다니는 이제 짤로 보면 그냥 사람이 가공적으로 만든 거다. 요 정도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푸틴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니까요. 재집권 성공하게 될 경우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좀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재집권, 연임을 한다라는 분위기 전제하에 좀 당연히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도 좀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리스 나데즈딘이 네. 당선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자체도 낮고 네. 그거에 관한 뭐 당선이 될 경우에 대한 가설을 전제로 하는 언론 기사도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예.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홍차 택배 오죠. 또. 예. 그렇죠. 예, 정말 와, 저 예상과 다른. 네.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외부 언론만 보니까 네, 네. 외신만 보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피로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 네. 또 젊은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전혀 네. 반대. 그렇죠. 아. 네. 물론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겠죠.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수라는 전반적인 거고. 분위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뭐 질문이 있을까요, 또? 네. 또. 자, 보면은 음. 일단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부담이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그럼 이제 그 자체적인 전쟁 말고도 좀 외교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 북한 대표단이 이제 그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좀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은 그 크렘린궁 대변인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런 발언을 했죠.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네.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민감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민감한 분야라고 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요. 네. 공통 분모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 상황에서 민감한 분야다? 그러면 전시 목적의 뭐 무기라던가 지원, 뭐 기술 이전, 아니 뭐 위성. 근데 위성은 사실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최선희 외무상이 1월 16일 날 라브로프 이제 만나고 외무부 장관을 만난 이후에 당일 오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이때 단독으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아시다시피 조춘용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을 같이 이제 배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볼 때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아무래도 민감한 분야라고 칭한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 간에서 뭐 무기 또는 아니면 뭐 무기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정세가 러시아를 반대하는가 반대하지 않는가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볼 때 러시아를 반대하는 국가에 대응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그래도 쉽게 틀어지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북한은 독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진짜 북한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궁금한데 전쟁이 일어났던 초기에는 막 징집하려는데 나 안 가 막 이러고 헌병이 막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언론에 많이 노출됐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거주하는 따따르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그 러시아가 흔히 말하는 그 매년 5월, 6월 그 애국 행사가 있는 그 기간에는 그 나의 아버지, 나의 푸틴이라는 그 슬로건을 들고 사람들이 1인 시위라던가 그 가두 행전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그 뭐 징집에 반대해서 뭐 시위를 하고 끌려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지만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자치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자치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따따르스탄이라던가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푸틴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뭐 푸틴에 반대하는 뭐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야, 진짜 오늘 이렇게 들어야 네. 그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그쵸. 알죠. 우리가 맨날 언론 보도로만 보던 것들과 그 러시아 현지에서 예. 생각하는 생각의 시각의 차이를 예.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 지역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대략 한 그 장기 체류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단기로 체류하시는 분들 모두 합쳐서 네. 작년 기준으로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0명에서 80명이요? 야, 되게 적은 적네요. 네, 되게 적은 분들이 그럼 네. 다 친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60명밖에 없는데 친하진 않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번에 푸틴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 거의 뭐 장기 집권으로 그렇죠. 가는 길이 또 열리는 거라서 러시아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과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의 시각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 강경민 통신원을 통해서 참 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